자, PLC 응용의 2학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수업이죠. 이게 과목이 응용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기초 과목이나 이런 다른 학기에서 PLC에 대한 어떤 기본 내용을 일부는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을 했는지는 각각 교수님들마다 그 수업 진행 내용이 틀려서 그걸 조금 확인해서 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금반 학기에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번갈아서 여러분들이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과목에서 어떤 실습 같은 것을 뭐 이렇게 그 장비를 작업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또 여러분들이 그 대면일 때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죠. 그래서 이 과목은 지금 그 링크로 연결돼서 영상을 아마 그 비대면인 그 조는 집에서 영상으로서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해야 될 때는 그 나와서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장비를 다뤄야 된다면 아마 2주 동안의 어떤 같은 것을 실습을 하게 되겠죠. A조, B조를 같이 뭔가 진도를 나가게 된다면, 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앞부분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영상과 똑같은 그런 그 어떤 PPT 자료로서 수업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그 나머지 시간에 그런 내용들이 그로서 수업을 하게 되겠죠. 작년에 이 필수 응용 과목은 그 여러분들이 어떤 팀별로 그 어떤 작업을 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돌아가면서 어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응용을,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앞에 좀 하고 뒤에는 이제 그렇게 작업하는 것들을 발표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한 것들 뭐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다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응용 과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기본 내용을 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 수업을 많이 나가진 않고 조금만 나가도록 하고, 또 대외적인 어, 영상이 그 유튜브의 영상 중에서 PLC를 응용한 어떤 그 내용, 실제로 그 접점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제어의 그 환경에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리얼한 그런 설명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냥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뭐 들으시면 될 것이고, 이전에 뭐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PLC라는 것은 1968년도 제너럴 모터스 회사에서 만들어졌었죠.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썼던 걸 보면 미쓰비시사의 어떤 PLC를 쓰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번 학기에 뭔가 바뀌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는 학교 캠퍼스에서, 복경 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고, 지금 이번 학기는 아마 칠곡 캠퍼스의 수업인데, 그 칠곡 캠퍼스의 그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안 봤기 때문에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쓰비시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 것이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 PLC라는 것은 어떤 릴레이 접점에 원래 릴레이 같은 것들을 대체해서 사실은 만들어졌었죠. 릴레이 접점의 상태가 폐쇄나 개방 정도였는데, 뭐 출력도 여자 또는 셋이라는 두 개의 명령이 제공되었고, 프로그램은 수동 로더를 사용해서 어떤 메모리에 그런 입력되는 그런 구조
였기 때문에 지금 이 그 PLC는 보면 60년대 어떤 릴레이 시퀀스에서 출발을 사실은 했다고 보면 되겠죠. 70년대 돼서 로직 시퀀스라는 어떤 모양으로 거의 그 변화가 되었고, 한 80년대쯤 돼서 이제 PLC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시퀀스 제어의 어떤 발전의 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시퀀스의 어떤 컨트롤 패널은 전자기계식 어떤 릴레이를 사용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자기계식 릴레이는 반도체에 논리 블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양의 그 패널을 갖고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이제 뭐 보고 있는 또 이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이렇게 용어를 쓰죠. 어떤 종래에 사용하던 제어반 내의 릴레이라든가 뭐 타이머, 카운터 등의 기능을 반도체 소자로 대체시켜 기본적인 그 시퀀스 제어 기능에 수치 연산 기능을 또 추가하여서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자율성이 높은 그런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훨씬 이제 발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릴레이 제어에 의한 그 전동기 패널 컨트롤 그 패널을 보면 유도 전동기를 시퀀스 제어하기 위해서 릴레이라든가 뭐 타이머 등을 직접 배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전동기 컨트롤 패널 안에 어떤 패널 안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단자함을 만들고 누전 차단기도 들어있고 또 타이머도 여기 배치가 되어 있고 시동 버튼이 여기 또 붙어 있죠. 정지 버튼을 따로 두고 단자대가 이게 여기 이제 단자대죠. 이렇게 올라가는 전자 개폐기가 또 있고 배선 차단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에다가 전동기 컨트롤 패널 안에다가 이렇게 뭐 하고, 이제 전동기는 크니까 바깥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1978년에 네마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해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어떤 기준을 제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 앞자를 따서 우리 PLC라고 부르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LC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입력 또는 출력 모듈, 각종 형태의 어떤 기계 또는 공정을 통해서 이를 제어하도록 논리나 순서나 타이밍, 카운팅 및 산술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기억 장치의 어떤 명령들로 이루어지고, 또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디지털로 동작되는 어떤 전자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 PLC 구조는 컴퓨터와 유사하고, 기본적으로 PLC는 논리 회로를 수행하고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개발된 어떤 반도체 디지털 논리 부품의 어떤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창기의 PLC 모습이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의 PLC는 이제 이런 그 형태로 이제 된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PLC랑 이제 릴레이 제어랑 이제 PLC 제어는 차이가 좀 있겠죠. 있는데, 실상은 릴레이 제어가 뭐 이 실체도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체도가 나와 있지만 PLC의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뭐 다른 게 조금 내려와 있어서 PLC의 보습과 이렇게 비교해서 옆에 이렇게 보면 PLC 제어 실체도는 이 PLC에다가 지금 바로 스마트 이렇게 PB해서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눌러 있죠. 버튼이 들어가면 PLC에 그 버튼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모터가 돌아간다든가 어떤 외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릴레이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이렇게 다 한 개씩 다 넣어 가지고 그걸 일일이 조작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지금은 릴레이랑 PLC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어떤 제어 방식, 릴레이 제어랑 어, PLC의 제어 그 방법이 보면 이 로직 방식이 결선 방식인 그 하드 로직을 사용을 했고, 뭐 PLC는 프로그램 방식인 소프트 로직을 사용한다는 게 대표적인 게 될 것이고, 제어 요소에는 릴레이를 이용한 유접점 방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니까 릴레이 접촉 불량과 수명의 어떤 제약을 받는 게 이제 릴레이 제어였다는 얘기죠. 교체를 일정 시간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PLC 제어는 무접점 릴레이를 사용하게 되니까 신뢰성이 높고 반영구적으로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사실 있긴 한데, 뭐 나중에 뭐 제어 릴레이라든가 PLC에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을 다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사실 뭐 다르게 지금 다시 설명을 하더라도 어려운 게 없을 텐데, 이 PLC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렬 처리와 병렬 처리에 있어서 PLC는 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연산하는 그런 직렬 처리 방식을 실제로 쓰고, 릴레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로가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동시에 동작하는 병렬 처리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 접점수 같은 것도 역시 PLC는 동일 접점의 사용 횟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릴레이는 접점수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릴레이 한 개당 접점수가 뭐 이제 적다는 얘기죠. 접점이나 코일 위치의 제한도 역시 PLC는 코일 이후 접점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릴레이 시퀀스는 코일 이후 접점 사용이 또 가능을 하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가 사실 더 있다는 것을 조금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비교가 지금 나오죠. 릴레이 제어의 제어 내용의 가변성, 또 이 측면에서 시스템 특성, 뭐 기술적인 이해도, 보존성이나 설계 제작 기간, 장치의 크기, 이 방면으로 해서도 뭐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어떤 기구 간의 배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릴레이 같은 경우는 완성된 제어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곳에 써야 되고 새롭게 다시 다른 데서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인데, PLC 같은 경우는 제어 내용의 어떤 변경만으로 제어 내용의 프로그램 변경만으로 제어가 변경이 가능하고, 제어반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시스템 특성은 독립된 그런 어, 이 시스템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된 제어 장치로서 컴퓨터와 통신이 이제 조금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PLC 같은 경우 시스템 확장을 이용해서 컴퓨터와의 통신이 가능하고, 또 기술적인 이해도 면에서 오랫동안 보급된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간단하고 알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PLC 제어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어떤 규칙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조금 있는 거죠. 이것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서 뭐 릴레이처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돌린다 이런 방식보다는 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규칙을 알고 있어야지만 좀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존성은 기구 배열식으로 릴레이는 유지보수가 이제 비경제적이라는 얘기고, PLC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나 모듈식을 사용하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다. 설계 제작 기간은 제작 시에 어떤 많은 도면이 필요로 하고, 부품 조달이나 조립 및 시험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릴레이 제어입니다. PLC 제어는 복잡한 제어라도 설계가 용이하며 제작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런 게 있죠. 장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릴레이가 크고, PLC 제어는 복잡한 제어라도 별로 크지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그전 학기에서 배웠던 PLC에 대한 내용이 조금 생각이 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PLC와 PC는 어떻게 이제 또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PLC에서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의 구조와 동일하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CPU가 1차적으로 있고, 그 CPU가 이제 있죠. 컴퓨터 안에도 CPU가 있고, 또 입출력 장치도 물론 입력부에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 이제 PC와 PLC 어떤 구조를 비교했을 때, PLC는 이제 CPU 있고, 역시 CPU가 컴퓨터에도 있고, 또 부하 장치가 CPU 있고, 프린터 장치를 연결할 수도 있고, 컴퓨터는 단말기의 모니터, 또 수동 로더 모니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컴퓨터는 모니터랑 키보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하게 지금 볼 수 있는데, 뭐 컴퓨터는 우리가 일상에 많이 쓰는 거죠. 역시 PLC도 그런 방식으로 프린터가 아닌 어떤 부하 장치에 그것을 출력을 보내는 것이죠. 보내서 동작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상에서 운영되는 PLC 소프트웨어는 레더라는 얘기죠. 레더 로직 랭귀지 소프트웨어. 물론 다른 것도 죠.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언어가 몇 가지가 있죠. 자, 사용자에게 PLC 프로그램과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에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도구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또 메키 그 메케닉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이거는 그 머신 사용자 공정을 모니터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PLC 소프트웨어이고, 특히 사용자가 화면상에서 공정 과정이나 플랜트 상태를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며 플랜트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사람과 기계와의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그 것이 그래서 그런 설명이 되겠고요. PLC의 구성 요소를 보면 역시 뭐 CPU가 이렇게 나옵니다.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안에 지금 들어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 있어서 입력부 뭐 사실 여기는 뭐 인풋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인풋 또 인풋 모듈이고 이건 아웃풋 모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인풋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입력 감지 장치인 뭐 리밋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근접 스위치 또는 광전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 입력 장치로서 이제 쓰이는 것이 될 거고, 출력 장치에는 전자 계폐기라든가 뭐 솔레네이드 또 램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출력 장치가 될 겁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따로 돼 있어서 각 전원 공급도 장치는 CPU나 이런 메모리에 전원을 공급하기도 하고, 입력 어, 그, 이, 전원부가 이 전체 입력부나 또 출력 모듈에도 또 이렇게 전원을 사실상 공급을 하죠. PC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장치를 보면 퍼스널 컴퓨터에다가 PLC에다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소프트웨어는 그 PLC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랑 어떤 PLC를 연결해서 우리는 아마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아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PLC 종류는 고정식 PLC가 있고 또 모듈식 PLC가 따로 있게 되는데, 고정식은 고정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장착되어서 그냥 변경되지 못하는 거게 되겠죠. PLC에다가 정해져 있는 것이 디바이스들이 인풋 뭐 터미널이라든가 디바이스 뭐 프로세서 또 아웃풋 디바이스들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이미 장착되어 있는 거,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PLC가 될 것이고, 모듈식은 이제 각각 빼서 장착, 뭐 통신 모듈을 넣든지 위치 제어 모듈을 넣든지 이렇게 모듈을 각각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 모듈, 아웃풋 모듈 이렇게 해서 뺐다 끼웠다가 그렇게 이제 CPU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이 되겠고요.
PLC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좀 이렇게 나눠지는데, PLC 크기에 보면 소형은 입출력 접점수가 한 128개 정도가 되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한 2048개, 굉장히 많죠. 대형일 경우에는 16,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형일 경우에 메모리 용량은 2kW, 중형이면 32kW, 대형이면 2MW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 분야는 간단한 기기를 제어, 소형일 경우는 그렇게 할 것이고, 중형은 온도나 압력, 공정 제어 응용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형일 때는 개별 생산 공정이나 공장 전체를 제어하기도 하게 되죠. 이 PLC가 역시 PLC도 컴퓨터라고 보면 사실 될 것이고, 그, 그 시멘트 공장에 사용되는 PLC 입출력 접점수는 그 시멘트 공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2만에서 3만 개 정도로 대형 PLC에 속한다. 어떤 공장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형 PLC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용이 되어질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복습 정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또 로직이나 시스템이나 입출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또 잊어버렸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군에 갔다 와서 PLC가 전혀 안 했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만 계속 할 수도 있겠는데, 자, 그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조금 응용이니까 기본도 보면서 어떤 다른 시스템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추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갈 거고, 자, 지금 수업이 오늘은 좀 짧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세 개로, 우리가 3시간짜리 수업이니까 세 개로 나누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출석을 매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출석이 늦더라도 출석을 댓글을 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네 하고서 안 달아버리면 더더욱 안 좋으니까 댓글을 달아주시고, 혹시 퀴즈를 항상 수업이 끝나면 퀴즈가 5분 동안 해야 되지만, 퀴즈를 풀다가 잘못해서 꺼져버리거나 한 에러를 수정해 줄 시간을 위해서 2시간 정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즉시 문제가 생기면, 퀴즈를 풀다가 문제가 생기면 Q&A 게시판에 남기든지 아니면 문자를 빨리 이제 주시면은 퀴즈를 다시 열어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퀴즈를 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퀴즈가 열려 있는 시간 내에죠. 2시간 동안 열어놨는데, 그 퀴즈가 종료 시간이 되기 전까지만 그게 가능하지, 퀴즈 종료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고 나면 닫혀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시간 이내에 연락을 해야지만 다시 열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과목은 실험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수업을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로직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짤기를 계속 하자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수준과 상태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또 퀴즈를 내면서 설문 몇 개를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 퀴즈에서 설문이 몇 개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답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데 다시 했으면 좋겠다든가, 다양한 PLC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든가, 이런, 아니면 프로그램 짜는 걸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좀 추가사항의 어떤 퀴즈의 질문에다가 남겨주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비대면이니까, 대면일 때는 그냥 클래스에서 묻거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곤란한 면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올라온 것을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해서 수업의 방향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 자, 그리고 요거 뒤에 이어지는 그 동영상, 유튜브 영상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 그냥 간단한 그 리얼한 어떤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어, 그 광고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니까 되어 있는데, 광고를 건너뛰기를 해도 없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누가 이제 그 제어를 잘 하는 리얼한 실제과 이론으로 해보는 것과 조금 틀린데 리얼한 구성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동 제어랑 PLC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하죠? 자동 제어 PLC. 이 영상으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제가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동 제어랑 PLC. 아니, 자동 제어 PLC를 두 번에 끝내냐. 뭐, 한 번 해봐야 10분인데, 20분 만에 끝낼 수 있냐. 끝낼 수 있죠. 왜냐. 제가 한 20분 정도의 지식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뭐 결선을 수정한다든가 이 정도는 못하고요. 배선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동 제어 PLC에서 사용하는 신호가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게 무슨 어떤 그 이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정했어요. 신호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디지털 신호. 디지털 신호는 아시죠? 0, 1. 이게 떨어져 있으면 0. 이게 붙어 있으면 1. A 접점이 붙으면 1. 떨어지면 0. 근데 제일 흔한 게 A 접점, B 접점, 뭐 릴레이, 누름 버튼, 전자 접촉기, 뭐 이런 거. 그게 다 디지털 신호예요. 디지털 신호는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 네 가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A, B, 공통,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5개면은 6가닥만 가도 되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뭐 가동, 운전 확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A 접점을 시그널을 보내면 그게 가동 신호죠. 그리고 저쪽에서 A 접점이 붙어서 이쪽으로 신호가 오면 아 운전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예. 디지털 신호는 주로 가동과 운전 확인에 씁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라 0에서 100까지 이렇게 연속된 값이 있는 신호가 바로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온도나 궤도 그러니까 열어진 정도, 뭐 댐퍼나 밸브 이런 거죠. 이런 게 아날로그 신호로 가요. 댐퍼가 있죠. 댐퍼가 0%면 닫혀 있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뭐 50 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이 댐퍼가 반이 열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 온도 센서 있죠. 급기 온도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30도, 32도 이런 신호. 이런 게 다 아날로그 신호예요. 근데 이 아날로그 신호는 이 신호를 보면은 이게 4에서 20mA가 흘러요. 이 신호가. 만약에 밸류가 닫혀 있다. 그러면 4mA가 그 신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를 딱 열면 20mA가 흘러요. 그 신호에. 이 선은 보통 차폐선을 써야 돼요. 노이즈가 타기 때문에 차폐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옛날에도 이 전압을 저쪽에서 컴퓨터에서 보고 싶으면 이 전압 출력에다가 트랜듀서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트랜듀서를 볼트를 여기다가 딱 결선하고 여기 출력을 컴퓨터로 보내는 거죠. 그 출력 신호가 4에서 20mm를 여기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0V면 4mA가 흐르고 뭐 이 볼트가 뭐 최대 뭐
600V다. 그러면은 600V가 되면 20mA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0V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10mA가 10mA가 아니라 20에서 4를 빼면 16이죠. 그거의 반이면은 8mA가 흐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에서 20mm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느낌만 보시면 돼요. 대충 아셨겠죠?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그 다음에 마지막은 485 통신인데,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 감시 자동 제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V12에 뭐 킬로와트, 역률, 무효 전력, RST 전압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V12 판넬입니다. 요 V12 판넬 앞에 그 디지털 감시 제어 유니트가 있죠. 여기에 다 볼트, 암페어, 전력, 킬로와트 이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이거를 볼트도 4에서 20mm, 뭐 아날로그 신호, 암페어도 4에서 20mm 이게 두 가닥씩 계속 이게 가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이 그 통신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통신 신호로 신호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양방향 통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랑 비슷해요. 인터넷 연결되면은 뭐 신호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뭐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메일을 보내서 저쪽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도 있고. 이 양방향. 그런 통신이 485 통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종합 제어라고 말을 붙여봤어요. 두 가닥 갖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값을 다 읽는. 이것도 차폐선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만약에 V12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V12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V12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죠. V12가 메인 V12에 분기 V12 네 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신선이 두 가닥이잖아요. 485 통신. 그 두 가닥을 두 가닥 이거 다 보내야 되냐? 그 자동제어 컴퓨터로. 그건 아니고 여기는 점퍼 결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가닥을 연결해서 이제 컴퓨터로 갔어요. 가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있으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짬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저걸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짬바해서 갈 수 있어요. 이 485 통신은. 그래서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느낌은 대충 알겠죠? 디지털 신호는 0, 1, 아날로그 신호는 0에서 100까지 연속된 신호. 485 통신은 말 그대로 통신, 양방향 통신.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결선은 점퍼 결선이 가능하다. 두 가닥으로요.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동제어 배선, 전체 배선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제어 배선을 한번 볼게요. 기계실에 MCC가 있어요. MCC는 세 가지 중에 어떤 신호인가요? 디지털 신호죠. 디지털 신호. 이쪽에서 모터가 돌면 A 접점이 붙어서 신호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게 원격이 여기서 신호를 주잖아요. 이게 A 접점을.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 신호예요. 그리고 가동 확인을 저쪽으로 끌고 가죠. 요거 디지털 신호.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왔냐 이거죠. 결론은. 이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다. 이 신호를, 가동 신호를 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갔냐? 바로 DDC 판넬입니다. DDC 판넬을 좀 확대해 볼게요. DDC 판넬이 좀 약간 흐린데, 요게 PLC예요, PLC. PLC가 있고, 밑에 릴레이 있죠. 릴레이, 조그만 릴레이. 이 DC 릴레이인데, 릴레이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막 단자대가 쫙 있는 게 있어요. 요게 DDC예요.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MCC에는 DDC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선이 가냐? 디지털 신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CC 요 한 칸마다 네 가닥씩 가야 되죠. 그러니까 기동 두 가닥, 확인 두 가닥. 그래서 네 가닥씩 가야 돼. 네 가닥 이렇게 해서 수십 가닥이 이 DDC로 갑니다. 이게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전기실, 아까 여기 V12에 그 디지털 제어 유니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닥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485 통신이죠. V12도 485 통신. 그리고 변압기 보면은 여기 이제 500kVA 판넬 변압기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열이 많이 나는 변압기예요. 변압기에서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구멍 뚫려 있는 거는 변압기 판넬이에요. 여기에 뭐 온도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온도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V12 있겠지만 여기 뭐 아까 트랜듀서를 써가지고 뭐 신호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신호가 많으면 요 전기실에도 DDC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접점이 몇 개 안 되면 그냥 바로 기계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실에 DDC가 있다고 하면 요건 온도계니까 DDC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요거는 아날로그 신호겠죠. 그 다음에 V12 이 G팜에서는 이 옆에 G팜으로 주고 485 통신이죠. 그 다음에 다시 짬바로 해서 DDC로 들어가고 이렇게. 요거는 485 통신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뭘까요? 자, 분전반이 각 층에 있죠. 요게 EPS실이죠. 요거는 사다리처럼 생긴 거, 이게 트레이예요, 트레이. 그래서 이 분전반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요게 신호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요게 DDC예요, 요게. 이 분전반에서 이 DDC로 가야죠. DDC로 가는 게 네 가닥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전반 하나에, 그죠? 요거는 아날로그 신호 네 가닥. 여기도 트레이 타고 이렇게 가서 아날로그 신호 네 가닥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펜콜까지는 세 가닥이죠. HFIX 세 가닥 접지까지. 그리고 이제 옥상에도 이제 기계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조기에 뭐 온도 센서라든가 밸브 이런 거는 아날로그 신호라 그랬죠. 여기 온도계가 있다. 그럼 아날로그 신호가 이 옥상의 기계실에 있는 DDC에 들어가겠죠. 요거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리고 MCC에는 이 MCC는 이제 디지털 신호라 그랬죠. 디지털 신호는 DDC로 들어가고, 그래서 MCC 한 칸당 네 가닥이 간다 그랬죠. 그리고 화장실 배기팬은 여기서 전기가 갔죠. 이 MCC에서. 그래서 여기서 가는 건 없고 MCC에서 화장실 배기팬으로 전력 간선이 간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각 DDC가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DDC까지는 어떻게 연결하냐? 그게 바로 이 PLC와 PLC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옥상 PLC랑 뭐 이 밑에 뭐 전기실 PLC든 이 PLC를 연결해 주는데 485 통신 PLC로 두 가닥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선으로 연결합니다. 랜선으로. 그러니까 랜선을 하나 쭉 깔면 되는 거죠. 여기서 랜선을 쭉 해서 DDC로 들어왔습니다. 전기실에 있는 DDC도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계실에 있는 DDC에 전부 다 모여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DDC에서 중앙감지실 컴퓨터로 갑니다. 이 컴퓨터로 갈 때도 이 중앙감지실에 모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85 통신 두 가닥이죠. 여기를 꽂고 485 통신을 바로 컴퓨터에 꽂을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485 통신을 이게 직렬 포트인가요? 직렬 포트를 변환해서 컴퓨터로. 그러니까 이 PLC에서 485 통신 두 가닥을 모뎀으로 꽂고, 그 다음에 요 직렬 포트를 PC로 꽂는, 요거는 약간 구형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이 PLC에서 인터넷선으로 바로 해서 PC로 꽂아요. 그래서 모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DDC에서 모뎀으로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컴퓨터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요거는 인터넷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DDC를 다 들어왔는데 신호가 485 통신 들어왔죠. V12에 485 통신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 온도계라든가 여기 공조기의 밸브, 온도 이런 것도 다 아날로그 신호 들어왔죠. 그 다음에 MCC 온오프 디지털 신호 들어왔죠. 이게 그럼 어떻게 결선이 되어 있냐? 이제 그것만 알면 돼요. 오늘은 이제 여기 배선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DDC 판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내용만 보면은 뭐 이제 자동주행 표시 거의 반은 했어요. 일단은 배관 배선 하드웨어는 이게 다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좀 약간 설명이 좀 뭐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더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호의 종류를 아시면 이 배선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 자동제어 PLC 두 번째 시간으로 PLC 구조 결선을 좀 알아보고요. 펜코일을 가동하는 PLC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은 이거 벌써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DDC 판넬 안에 요게 PLC예요. 근데 요게 그때 배운 게 XGK라고 이게 LS 산지에서 나오는 PLC 장비예요. 그리고 이 PLC 장비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게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북에다가 XG5000 깔고 랜선을 딱 꽂아요. 여기다가 저 노트북이랑 PLC XGK에다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고 전송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송을 딱 하면 XGK가 이 프로그램 PLC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DDC 판넬 요 안에 결선을 보면은 요 왼쪽이 입력이에요. 단자대가 쫙 있다 그랬죠. 양쪽에 왼쪽이 입력이고 입력선이 다발로 해서 열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단자가 한 수십 개 되는 거죠. 입력은 두 개가 한 쌍씩인데 공통은 결국 하나로 결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개가 한 쌍 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공통은 아니에요. 별도로 해서 A 접점이 나와요. 그래서 PLC 프로그램 안에 P000이라고 쓰면 맨 위에 게 P000이에요. 그리고 11 해서 이게 P0부터 PF까지 그러니까 16진수죠. 그러니까 0, 01, 02, 03, 0에서 09, 그 다음에 10이 아니라 0AB, 0B, 0C, 0D에서 0F 16개죠. 그 다음에 10, 11, 12, 13, 19, 10A, 10B, 10C 해서 10F 이렇게 해서 입력 번호는 32개예요. 00부터 10F까지. 출력은 20번부터 30F겠죠. 예.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제일 간단한 거. ON 했을 때 코일이 도는 거. ON 하니까 코일이 붙었죠.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서 신호가 왔어요. 저쪽 원격에서 신호가 와서 코일이 작동하는 이 시퀀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퀀스 A 접점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자, 외부 신호가 A 접점이 들어와서 코일이 동작해야 되죠. 코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외부의 접점이 ON 돼서 코일이 작동합니다. 번호를 주겠습니다. 이 신호가 입력이라 그랬죠. 입력을 P0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P0번으로 하고, 그러니까 P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밖에서 여기다 스위치를 달아서 ON 하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게 ON 해요. 그래서 ON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코일이 여자가 되죠. 코일이 여자가 되면 이게 출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P20이라고 쓰는 거죠. 출력이니까. 그럼 P20이 여자 되면 요 맨 위에 P20 접점이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다 P00이라고 썼죠. 프로그램을. P00번 접점이 붙으면 PLC 프로그램에서 P00이 붙어요. P00이 붙으니까 P20의 코일이 여자가 되죠. P20의 코일이 여자가 되면 맨 위에 있는 접점이 붙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 맨 위에 거 안 쓰겠다. 나는 한 3번 쓰겠다. 3번 쓰고 나는 요 뭐 22번 쓸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P00을 눌렀어요. 누르면 여기 P00이 없죠. 아무 반응이 없죠. P03을 여기를 스위치를 설치해서 ON 시켰어요. 그럼 이게 O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자가 되면 하나, 둘, 세 번째 게 요 단자가 ON이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됐나요?
이제 이건 P0으로 하겠습니다. P0하고 이제 P20. 그리고 외부에서 하나 더 들어와서 온 시키려면 P01로 하죠. 뭐 P02로 하죠. 이번엔 그냥 P02로 하고 이거는 P21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 밖에서 P0을 누르면 이 접점이 붙는 거죠. 그리고 P2번을 스위치를 누르면 요 두 번째 접점이 붙는 거예요. 요거랑 요게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XG5000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요 프로그램을 짜려면 LS 산전 다시 들어와서 XG5000 프로그램을 다운받았겠습니다. XG5000 보시면은 여기 있죠. PLC 이거 소프트웨어 여기요. 요거 클릭해서 요 4.27 버전 한국어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실행하시면은 바탕화면에 XG5000이 생기죠.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로 해서 뭐 펜코일로 해볼까요? 펜코일. 여기서 요게 A 접점이라 그랬죠? A 접점은 요거예요. 여기 요 A 접점 모양 있죠? 요거를 여기다 하나 넣어요. 그래서 P000 그리고 코일은 20번으로 했죠? 코일이 출력이 여기네요. 요거 코일. P는 요거 그렇게 해서 P20 들어갔죠. 그리고 P02번 요거는 이제 그냥 카피를 해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요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번호만 바꿔주겠습니다. 요게 P2번이죠. 02 그리고 요거는 21번 P21번 그리고 여기 끊어졌잖아요. 끊어지는 건 요거 평행 가로선은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습니다. 요게 펜코일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 신호가 가서 펜코일을 작동시키고 펜코일 작동된 신호가 일로 들어와서 작동됐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프로그램을 다 짜면 이게 노트북에다 꽂는다 그랬잖아요. XGK PLC에다가요. 근데 이건 집에 있는 컴퓨터라 XGK가 없잖아요. 원래는 XGK에다 꽂고 이 메뉴로 들어가서 접속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전송을 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건데 이거는 집에 있는 컴퓨터라서 PLC에다 접속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구의 시뮬레이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송을 합니다. 전송했죠. 예. 쓰기를 했어요. PLC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작동해 볼게요. P00을 ON 해볼게요. ON. 더블 클릭해서 ON. ON 하면 이게 붙으면서 이게 켜졌죠. 예. 근데 여기서 봐봐요. ON 했는데 이게 계속 켜져 있죠. PLC는 ON 하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끌려면 더블 클릭해서 다시 오프. 오프하면 꺼졌죠. 2번도 해볼까요? 클릭하면 ON. ON 하면 이게 접점이 붙으면서 코일에 여자가 됐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오프. 네, 잘 작동이 되네요. 네. 다시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선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자, 요게 펜코일 분전반입니다. 이거 지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펜코일 시퀀스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오토를 ON하면 오토를 ON하면 전자접촉기가 붙고 이 전자접촉기 신호가 붙어서 절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할 거냐면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이 자동제 화면 펜코일에서 이걸 딱 클릭을 해서 ON을 하면 이 오토가 붙어서 전자접촉기가 붙어서 펜코일이 가동돼요. 그리고 펜코일이 가동되는 거를
가동되면 이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예, 자동차 다 이런 식이죠. 온 하면 이게 붙고 이 선풍기가 돌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온 시키는 거죠. 온 시키면 이게 여자가 되죠. 이 여자가 되는 게, 이게 여자가 되면 20번이 접점이 붙는다 그랬죠? 요 20번 접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이게 붙어서 어디로 가냐? 이 접점이 이거예요. 자,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닥이 와서 여기에 붙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 가닥이 더 와서 여기다 이렇게 다 붙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고 요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오토 접점이 이거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면 이게 여자가 되죠. 이게 여자가 되면 요 접점이 붙어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붙죠. 이게 붙으면 오토에서 접점이 붙어서 돌죠. 펜코일이. 이 전자접촉기가 돌면 이게 붙죠.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붙으면 이걸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21이 펜이 불이 여자가 되면 이 펜이 돌도록, 이것도 결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쭉 끌어가서 2번이죠. 2번. 이게 입력이니까 요게 2번이에요. 2번으로 넣으면 돼요. 2번이 여기죠. 여기다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 넣고, 자, 됐죠?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ON을 했어요. ON을 하면 이게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되면 이게 붙죠. 이게 붙으면 이 선이 이게 붙어서 전자접이가 붙죠. 그래서 펜코일이 가동하고요. 펜코일이 가동되면 이게 붙죠. 이게 붙어서 이 신호가 일로 쭉 나와서 2번을 이걸 붙여줘요. 접점을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있는 2번 접점을 P02번 접점을 붙여줘요. 그러면 P21번이 불이 들어오죠. P21번은 이게 붙죠, 결국에는. 근데 여기다 연결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 화면에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PLC 프로그램을 깔고 그냥 작동을 시키면 돼요. 왜냐면 이게 딱 작동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작동됐다는 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펜코일에서 신호가 오겠죠. 신호가 오면 이 접점이 2번 접점이 붙겠죠. 붙으면 여기에 여자가 되니까 펜코일이 돌고 있구나,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PLC 프로그램을 이게 몇 번, 이게 어디 해당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일일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PLC 프로그램과 똑같은 화면을 이 HMI라는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PLC 프로그램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역할은 이 PLC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모양을 이미지화한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도 짜보고 결선도 해봤는데요. HMI까지. 요거 갖고는 사실 이해가 그렇게 쉽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틀은 이런 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PLC를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요게 다예요, 사실. 다만 이제 또 여기다 이제 접점을 쫙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두 개, 요 펜코일 하나에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두 줄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6개면은 12줄을 이렇게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PLC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HMI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다예요. 온오프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